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YBM 인문주급 1위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의 권현중 강사입니다. 자, 오늘 파트7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것도 오늘도 적용해 보셔야 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7은 6보다도 길고 5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독해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 요령을 알게 되시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지문 유형별 접근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뭐 이메일, 편지, 공지 등등 한국어도 그렇듯이 어떤 그런 지문 유형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뭐 이메일이라면 주고받는 사람, 제목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어떤 형식과 나오는 내용을 대충 짐작하고 있으면 좀 읽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파트7은 분명히 독해 파트지만 좀 감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읽기 더 수월할 거기 때문에 지문 유형별로 정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기억하셔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유형은 편지하고 이메일입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파트7에서는 가장 쉬운 지문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오는 내용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건 이메일이건 보낸 이유가 있겠죠. 목적을 표현하는 방식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네요. I'm writing to인데 이건 혹시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파트 6 강의할 때 6 지문 안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직역해보면 나 쓰는 중이야 뭐뭐 하려고 이 때문에 목적을 얘기할 때 잘 쓰일 거고요. I'd like to inform you that 너한테 that 이하를 알려주려고 쓰는 것이다. 목적 얘기할 때 잘 쓰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또 이메일이나 편지의 목적이 감사라면 이런 표현들 잘 나올 수 있으니 명심하셔서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토익입니다.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뭔가 요청하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이 잘 나오는데 요청하고 요구하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명령문이죠. 명령은 please로 잘 시작을 하고 그 외에도 이런 조동사 문문이 있습니다. Could you, can you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청,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알아두시면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별 어휘인데요. 편지, 이메일 또 이게 편지 이메일이지만 토익입니다.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메일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주문을 하든지 또는 뭔가 업무 관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명사들이니까 어휘들이니까 모르는 것도 인지하시고요. 이런 거 의외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Free of charge는 무료로라는 표현으로서 묶어서 부사로 잘 기억하시면 좋고 이런 표현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offer는 기본적으로 하자마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received는 영수증도 있지만 수령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receive 출신이니까. 그래서 받자마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또 기억하시고 또 밑에 것도 보시게 되면 중요한 수거 표현 보이시죠? be in charge of. in charge of가 뭐뭇을 담당하는 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오게 되면 뭐뭇을 담당하다로 쓰일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 모르시면 안 돼요. take on입니다. take on이 되면 일을 떠맡다. 일이나 직책을 떠맡다로 쓸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유의어로 assume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토익이니까요. 문서나 서류 이런 것들 보시면 크게 뭐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attach는 첨부하다고 attachment가 되면 첨부 또는 첨부물이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면 뭔가 파일이 첨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단어 잘 보셔야 되고 편지라면 뭔가 동봉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식 관련 이메일이라면 이런 단어 나올 수 있으니까 모르는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이 이건 거죠. 어떤 뭐 추천서입니다. 이메일 보내는 건데 얘가 전에 우리 회사에 있었는데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해 줄게요. 추천서 나올 때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뭐 recommend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나머지 것도 기억하시고 요거 좀 그죠? 기억하세요. asset, 자산인데 얘는 물적 자산, 돈이 될 수도 있고 인적 자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좀 중요한데요. PP 형태 분사인데 거의 형용사를 기억해서 좋아요. 기억합니다. qualified, 자격을 갖춘, 적격의, 그죠? 추천서에 잘 나오겠죠. 요거는 뭐 파트 5에서도 중요했던 단어인데 dedicated, 헌신적인, 전념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나오는 단어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유형별 편지와 이메일 프리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편지랑 이메일 살짝 좀 다른 느낌이 있죠. 형식도 좀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좀 비슷한 부분도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발신자랑 수신자입니다. 보내고 받는 사람인데 보내고 받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고요. 이메일 계정에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이름이야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보내고 받는 사람의 메일 계정이라면 일반 개인이면 무슨 그냥 메일.com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회사 계정이라면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회사 짐작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추론할 수 있다는 거 느낌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제목도 좀 주의해요. 제목. 그래서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많은 걸 얘기합니다. 제목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문 안에서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대명사. 만약에 이메일인데 그 문장의 주어가 I예요. 그러면 발신인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메일인데 그 문장 안에 주어가 you입니다. 그러면 수신인이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체크하셔서 읽어가는 과정 중요하다. 갑니다. 한번 접근해 볼게요. 봤더니 수신인, 받는 사람이 어쩌고 메일 내시니까 일반 개인이구나 짐작할 수 있고요. 발신인, 보내는 사람을 봤더니 뭐가 나, 일단 이름부터가 Customer Service예요. 어떤 회사의 고객 서비스 부서구나. 그러면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개인에게 뭔가를 보내는 그런 이메일이 될 거고요. 제목으로 갔더니 당신의 온라인 주문이에요. 그러면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온라인 주문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메일을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짐작이 가능합니다. 네. 목적을 봤더니 여기 보이시죠? 이 쇼핑 카트가 장바구니죠. 장바구니가 contains 포함한데요. several items들을요. 근데 어떤 아이템이냐면 that will be saved, 저장될 거래요. 당신을 위해서 through September 5th인데 9월 5일까지만 저장될 장바구니 제품들이 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9월 5일 이후로는 날아갈 거기 때문에 뭐 빨리 사라든지 삭제하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봤더니 you will receive 10% off, 10% 할인을 받을 거예요. 그 구매, 그거를 빨리 네가 구매하게 되면은 할인 받을 거니까 빨리 좀 구매해라. 구매 독촉 이메일이 되겠네요. 그죠? 좋게 심각하시고, 연락 방법은 이렇게 연락하시고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시는 연락하셔가지고 빨리 좀 구매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이메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메일의 목적을 물을 수 있어요. 오케이? 파스면 절대 빠지지 않는 목적 문제였었고, 방금 읽었지만 장바구니에 저장되어 있는 곧 사라질 아이템을 구매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remind, 상기시켜주려고 고객한테 뭐 완전하지 않은 주문이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 구매 안 한 거 빨리 좀 구매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무엇이 제공하느냐, 무엇이 제공되느냐 이런 거였었는데 아까 10% 할인 구매하게 되면은 할인해줄게 offer 했었는데 굳이 또 단어를 바꿨어가지고 디스카운트로 이렇게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짐작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이 문장을 넣어야 된다면 We can ensure the availability of your items only until that time이에요. 오케이? 파트 6에서도 많이 했었고 파트 7에서 중요했었던 the, these 대명사 기억하셔서 that time이면 앞에서 말한 시간까지였었습니다. 제가 굳이 앞으로 넘기지 않더라도 아까 1번 앞쪽에 그 날짜까지 저장될 장바구니 제품들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 넣어주는 그런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테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2번 풀 건데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지문 하나에 싱글 패스지 단문인데 문제가 2-3개 정도라면 문제 먼저 있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읽어볼게요. 1번은 who, 누구니, 미스터 장이, 장 씨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What can staff expect to receive by email입니다. 그래서 스태프는 이메일로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문제 2개 가지고도 대충 짐작이 오죠. 이메일인데 스태프가 무엇을 받을 것 같으냐? 그러면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인가? 장 씨가 뭔가 보내는 것인가?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읽고 짐작하시고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이다. 오케이? 가볼게요. 자, 이메일 맞고요. 아까 읽었던 장 씨가 여기 나오네요. 보내는 사람, 우리 예상이 맞았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장 씨였었고, 받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데 사람 3명이 나오죠. 그래서 뭐 직원 3명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제목을 봤더니 today, 오늘의 세션 postpone드야. 뜻이 뭐죠? 연기하다기 때문에 오늘의 세션이 연기된 거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좀 잡고 가고 싶은데 일단 앞쪽에 읽어보시면 뭐 등록해서 고마워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unfortunately, 뭔가 좀 불행하게도 이런 뜻인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부사가 원래 자리가 문장 제일 앞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문장 중간에 어디 있었을 텐데 뭔가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뒷문장은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보면 좋습니다. 고마운데 불행하게도 이 세션이 will not take place, 열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because 뭐 때문에 technical issues in our training room입니다. 트레이닝 룸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재조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note that 알아두세요. The topics covered in this session will include blah blah. 뭐 어떤 토픽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었고 그 뒤에 중요한 거 나오죠. This session does not include 포함하지 않을 겁니다. 정보요. 뭐에 관한 정보요? Our new payroll system인데 여기 세미콜론 보이시죠? 세미콜론도 나오게 되면은 보통 그 뒷문장이나 그 앞문장에 중요한 내용이 잘 나오니까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That will be covered separately. 따로 다뤄질 겁니다. In the document. 문서예요. 무슨 문서요? To be email. 보내질 문서. 모든 직원들에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질문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엇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느냐. 읽었으니까 여기서 느낌이 올 수 있겠죠. 짐작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장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세션이 연기되고 세션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닝 조정자, 훈련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이메일로 무엇을 받을 것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문서입니다. 오케이? 이메일 보내지는 그 문서에서 다뤄진 내용이 있었으니까 문서를 받을 것이다. About company system에 관해서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광고와 공지로 갈게요. 자, 요거는 사실 조금 쉬워 보이는데 많이 틀릴 수 있는 지문 유형입니다. 사실 길이로 보자면 이메일이나 편지보다는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 있는데 키워드를 짧은 만큼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좀 많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나 공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있죠. We are pleased to announce. 우리 발표해서 기뻐요. 그죠? 이 광고의 목적, 무엇을 광고하는 내용이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혜택입니다. 우리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 가게에 방문하게 되면 혜택 이거 나올 건데 뭐 사실 그래요. 일단 뭐 혜택이 뻔하잖아요. 광고라면 뭐 할인이나 그죠? 할인, 뭐 상품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상품권, 그죠? 뭐 무료 배송 정도, 할인 이런 게 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아시고 take advantage of 들어보셨나요? 뭐 직역하게 되면 뭐뭐의 이점을 취하다인데 의역해서 그냥 이용하다, 활용하다 정도로 해석하는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청 나올 수 있죠. 광고 공지라면 광고하고 나서 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한 내용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will recommend that 이항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오케이? 그 다음에 컨택, 연락하세요. 판매 직원들에게. 그러면 할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문장도 잘 나올 거니까 짐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별 어휘 가겠습니다.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특징 잘 나올 수 있고요. 정말 자주 보는 표현은 커밋입니다. 커밋을 직역하면 뭐뭐와 함께 오다잖아요. 그래서 좀 의역해서 딸려있다, 딸려오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요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피처인데 뭐뭇을 특징으로 하다. 또는 뭔가 뭐 특별히 초대하다 이런 뉘앙스도 갖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전체를 형용사로 봐주세요. 최첨단의 이런 뉘앙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광고하는 거라면 서비스 특징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베네핏 같은 거는 저게 뭐 많이 들어봤는데 되게 중요한가요? 많이 들어보시니만큼 자주 나오니까 중요 단어로 잘 기억하시고 또 이런 것들 available 많이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니만큼 중요하니까 잘 나온다. 기억하시고. 자, 중요한 거 두 개만 더 봅니다. 자, be eligible for. 뭐뭐에 자격이 있다요. 그래서 얘는 be eligible to 부정사도 가능하고 for 명사도 가능하니까 뭐뭐에 자격이 있다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in advance. 미리 앞서서란 부사로 기억하시고 같은 뜻도 있지만 여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광고 공지기 때문에 구인구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르시면 안 되고 job opening입니다. 뭐 직업 개장이 아니고 직업 빈자리, 공석을 얘기하는 거죠. 구인 공고의 제목으로 잘 나올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요건 우리 예전에 한번 예전에 아까 얼마 전에 qualified, 그죠? 자격이 있는, 적격이 있어. 그거의 명사형태입니다. 자격 요건 정도로 해석하는 중요한 표현이 될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도 꼭 인지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사도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가볼게요. 풀이 전략입니다. 첫 번째인데 일단은 제목과 글의 첫 부분입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광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문이 있는 경우에 제일 위에 큰 글씨나 또는 진한 글씨로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이 중요하니까 빨리 그거 제껴두고 밑에 내용부터 봐야 아닙니다. 그래서 큰 글씨 제목도 잘 보시면 광고의 종류나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부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나 세부사항이요. 그래서 광고나 공지 안에 어떤 박스가 있는 표가 있을 수도 있고 땡땡땡땡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중요한 표현이 많이 있으니까 꼭 인지해 두시고요. 마지막 부분도 여러 가지 요청사항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결국 잘 봐라 이런 맥락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 진한 글씨 큰 글씨 나왔네요. 그죠? 대충 읽어봤더니 To all DMC employees using the Newburgh Health Club입니다. 해석해 보면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뭐 대충 짐작이 오죠. 그죠? 헬스장을 이용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공지를 할 것인가 잡아두시고 자 목적이 나오는데 첫 부분에 Corporate Membership Rates will change입니다. 그래서 기업 멤버십 레이트 요금들이 변경될 것이다. 요금 변경이 이 공지의 목적이구나.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사항 가시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금 변경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 요금, 가족 요금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용하는 시간대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풀 멤버십은 요때 가능. 그리고 executive 멤버십은 중요한 표현 나오죠. All the benefit of full membership plus the service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단계 위에 멤버십이니까 그 아래 멤버십 그 혜택도 포함하고 플러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맥락으로 짐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표를 보게 되면 금액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 그치? 내가 헬스장에 갔는데 한 달에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토익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내용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금액이 중요하고 큰 글씨가 중요하겠죠. 근데 괄호 안에 조그만 글씨 안에 뭔가 함정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요청사항이 나와 있었고요. 직원들인데 who are interested in 관심 있는 직원이요. 새로운 멤버가 되고 싶은 데 관심 있는 직원들은 can pick up application form을 가져갈 수 있다. 지원 양식을 가져갈 수 있으니 가져가라 라고 요청사항을 던져주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뭐 어떤 질문이건 빠지지 않는 목적일 것이고요. 우리 읽었기 때문에 그죠? 어떤 그 요금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나왔었네요. What is monthly rate? 자, 월별 요금이 뭐냐? For full membership. full membership 아까 우리 본 거 두 개밖에 없어요. full membership하고 executive하고 for the family. 그리고 아까 개인하고 family 있었죠. 그거 다 보셔서 표에 매칭해 보시면 답이 나오니까 잘 고를 수 있고요. 자, 근데 요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부분인데 뭐냐면 What is stated about the executive membership입니다. 뭐냐면 아까 풀 멤버십 혜택이 있었고 executive도 있었는데 executive는 풀 멤버십을 포함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풀 멤버십에서 여기 가능했었기 때문에 executive도 당연히 얘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항목으로 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테스트 가볼게요. 갑니다. 1번은요. who, 누가 will attend 참석할 것이냐 워크샵에 워크샵 참석하는 대상이 누군지 묻고 있고요. 자, 무엇이 나타나있냐 워크샵에 대해서 indicate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세부상 찾기입니다. 꼼꼼히 잘 찾아보셔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노티스 뭐 공지문 공고 같은 거고요. 일단 corporation은 붙었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 하는 것 같고요. 워크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그리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아까 봤던 표현이죠. 이용하세요. This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y니까 이 어떤 전문적인 어떤 개발 기회, to run about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워크숍 배우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특이했던 게 선생님 아까 큰 글씨 중요하고요. 큰 글씨는 뭐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항목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조그맣고 그죠? 아주 좀 세세하게 적혀있는 그런 내용들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출제자도 그래요. 제가 만약 출제자라면 여기서 하나 없는 거 고르라고 해라. 그럼 얼마나 문제 많을까? 물론 그런 거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만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거, 그 밑에 안 띄는 부분에 답에 큰 걸 넣을 수 있다. 절대
가벼기지 말고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봤더니 등록하세요. With the Human Resource Department. 그죠? 인사부에 등록하세요. 그 날짜 전까지.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쨌거나 날짜도 대문자가 들어간 시간표이기 때문에 사실 대문자는 중요해요. 대문자랑 숫자요. 오케이? 대문자라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대문자는 뭐 고유명사 같은 거. 그죠? 파트 7에서는 대문자가 보이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나중에 답을 찾을 때 활용될 수 있다. 숫자만. 날짜, 시간, 금액 이런 거 중요하겠죠. 보이시면 동그라미 쳐두시면 좋다. 그럼 아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얘도 체크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러면 저기 12일 날 하는데 그럼 10일까지 인사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참석할 것이냐.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이요. 인사부에 연락하래요. 뭐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뭐 인사부에 연락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회사 직원들이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C로 결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워크숍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돼서 했었는데 아까 이 표현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in advance가 참 중요하다고 했고 미리 앞서서라고 했죠. 그래서 advance registration이면 앞선 등록을 요구한다. 아까 1월 12일 날 하는데 1월 10일까지 인사부에 등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먼저 선행하는 등록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D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이번엔 246페이지의 문자 메시지와 온라인 채팅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짧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 가시게 되면 요 유형은요. 두 지문이 나오는데 보통 하나는 엄청 짧아요. 하나는 또 긴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에 속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적어놨는데 전체적으로 짧고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제가 안 해드려도 할 수 있는 문장들일 겁니다. 다만 짧기 때문에 키워드가 중요하니 잘 잡아가시면서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뭐 이런 거죠. 갑자기 문자 메시지 채팅이니까. 그죠?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디야? 잘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읽어보시고 모르는 표현이 있다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어휘는 좀 잡고 갈게요. 자, 먼저 토익입니다. 토익이기 때문에 일정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혹시 내일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표현들 잘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오케이? 토익의 파트 7에 나온 문자 메시지 잘 나온 표현들이고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좀 생소할 수 있겠네요. 그죠? verify는 확인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으로서 뭐 책만 알고 계시면 이런 것도 좀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serve입니다. serve는 제공하다 또 있고 serve는 또 as와 쓰이게 되면 뭐뭐로 근무하다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final draft 같은 경우는 토익 공부 안 하셨다면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안 정도로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모르는 뜻이 있다면 꼭 인지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접근법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지문이건 첫 부분에서 목적이 잘 나오니까 인지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칭 대명사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자 메시지는 두 명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제 경험상 토익 시험에서 문자 메시지인데 화자가 제일 많이 나온 5명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지 잘 잡아야 되니까 호칭에서 인물 관계와 부서명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하셔야 되고 자, 요거는 좀 별표 하나 칠게요. 별표. 뭐냐면 문자 메시지 채팅에는 이겁니다. 바로 의도 파악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을 말한 이유가 뭐냐? 의도가 뭐냐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추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오니까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 읽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화자 이름들을 좀 숙지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읽었어. 해석을 너무 잘했어. 근데 탈고 났는데 누가 말한지 몰라. 그럼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기 전에 화자 이름을 숙지한다. 숙지하는 방법 한번 소리내서 읽으시면 돼요. 이루겸, 권영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장 가서 이루겸 그럼 쫓겨나겠죠. 그죠? 중얼거리시면 됩니다. 이루겸, 권영주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갑니다. 덤바 씨 한 명 계시고 카일 씨 2명, 오티즈 일단 3명 보이네요. 짐작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뭐 팀 단독 이런 말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단체 채팅방인가 봐요. 팀 반가워요. I finished installing. 설치 끝냈어요. 새로운 오피스 프린터를요. 그게 배달된 건데요. 어제 설치 끝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카이 씨가 뭐라고 했냐면 I sent a budget spreadsheet just now. 지금 보냈어. but 그러나 I didn't print 할 수가 없네. Am I doing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니? 라고 하고 있었고 그 밑에는 토비 잘 들어봐. 카이 잘 들어봐. 이 랩탑은 아마도 still be set up 세팅되어 있나 봐. Send jobs to the old printer로 보내는 것으로 뭔가 세팅이 잘못되어 있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해 줬고요. 그래서 덤바 씨, 우리 덤바 씨가 해결책 얘기합니다. Oh, there's chance가 있어. Printer needed to be configured to handle that document type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찬스가 있어서 If nothing else works, just let me know. 날 알려주면 되니까 해결할 수 있다 정도로 짐작을 해 주시고요. 또 카이 씨가 항상 문제네요. 그 뒤로 갔더니 I'm still having trouble.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I tried everything I can.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근데 계속 문제가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해결사 덤바 씨가 I'll be right there. 나 지금 갈 테니까 해결해 줄게. 정도로 짐작하는 그런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주제를 묻게 된다면 mainly discussing. 주제를 묻고 있다면 프린터기죠. 새롭게 프린터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꿔 쓴 거니까 사무실 장비로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덤바 씨가 누구냐? 해결사를 찾고 싶다. 근데 해결사는 아니고 어떤 기술 보조원이 되겠죠.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짐작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요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의도 파악 문제인데 의도 파악. 자, 요거 좀 참고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문장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에서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의도 파악은 내가 뒷부분을 읽어도 읽을 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의도 파악은 앞쪽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쪽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문장을 내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쪽 내용을 내가 읽어봐야 정확히 해석이 돼야 그 다음 문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개념을 기억하시고요. 아까 요 문장이죠. I've tried everything I can do. 나 다 해봤어. 이게 무슨 말이야?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좀 와서 도와줄래?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런 의도 파악 문제도 중요하고 의도 파악은 앞쪽에 두세 줄로 완벽히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느낌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사람이 연락했냐? 연락의 목적을 묻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했던 의도 파악인데, 그러니까 의도 파악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아까처럼 좀 전에 봤던 샘플처럼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회화체로 짧게 나오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니까 그리고 막 은어 같은 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익 공부하다 보면 은어 같은 거 회화체가 잘 안 배우잖아요. 근데 나오게 되면은 내가 앞쪽에 두세 줄 잘 읽었다면 not 또는 뭐 no 또는 yes만 가지고 내용 추론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 파악은 앞쪽에 두세 줄을 잘 읽어야 된다. 느낌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자님 숙제하라고 했죠. 줄리아나 바움시 한 명 계셨고요. 마커스 시어스 계셨고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자, is the marketing team up to speed on the planning for next week's virtual presentation? 발표 준비를 하고 있고 마커스 씨가 actually I'd like to meet once more. 한 번 더 만나고 싶대. 토론하기 위해서. If that's not a bother, 뭐 좀 괜찮다면 이런 맥락이었었고 저는 괜찮아. 한번 만나보자 하고 있는데 마커스 씨가 Could we meet on Tuesday? 날짜를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달력 체크해볼게 라고 했는데 갑자기 you know what? 자, could입니다. could 좀 체크해 주시고 요거는 아마 저번에 그죠? 아까 강의 때 나온 건데 조동사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조동사. 그래서 참고로 기억하세요. 조동사. Can you, could you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어떤 요청사항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Could we move it to? 옮길 수 있겠냐? 1시로 대신에? 라고 했더니 알고 보면 11시 미팅이 있었어. 라고 했더니 아까 봤던 부분이죠. Even better. 직역하면 훨씬 나아. 기억하시고 바로 잡아볼까요? 아까 의도 파악은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앞쪽에 두세 줄이 중요하다겠죠. 근데 두세 줄이 지금 옮길 수 있냐? 훨씬 나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옮기는 것이 더 나아. 옮기자. 이러면 내가 짐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캘린더 인비테이션 보낼게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락한 이유는 시간 플래닝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플래닝, 어떤 기획 업데이트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A로 결정을 잘 해주시고요. 내 폼이 중요했었습니다. 시간 옮기자.
훨씬 나아. 옮긴 그 시간이 더 좋아. 이러면 되니까 prefer가 선호하다고요. 선호할 수 있는 이런 뜻이니까 더 좋아한다는 뜻으로서 C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사와 안내문으로 가겠습니다. 기사 안내문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사 안내문은 가장 어려운 지문에 속하는 그런 거고 사실 특히 기사 같은 경우는 article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중급자 또는 고급자가 돼도 좀 쉽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표현들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 새로운 소식이나 계획 공지가 나오면 사실 편한 지문이에요. 회사명이 announce that 이하를 아나운서 들어보셨죠? announce 공고하다, 발표하다입니다. 어떤 내용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we suggest that 우리 이런 거 좀 제안합니다. 이런 것들 중요한 표현일 거고요. 그리고 인용, 뭐 말만 들어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결과 발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도 기사 안내문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될 거니까 이런 거죠. According to the company spokesperson, 회사 대변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대요. 이거 참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recent survey, 최근에 설문조사가 발견했는데 that 이하더래 이런 것들이 중요한 표현 나올 건데 사실은 이거 알아도 기사문은 읽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너무 좀 겁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사문은 일단 볼 때마다 조금 더 사전도 많이 좀 찾아주시고 정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좀 적어두시면 읽기 전에 일단 사건 중심이라고 해주실래요? 사건 중 이따가 본문 보시겠지만 어떤 기사라면 어떤 그런 그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느낌을 좀 잡아가는 것이 기사문은 읽어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갑니다. 이번엔 주제별 어휘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토익 공부를 좀 해왔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소한 편은 아닙니다. 많이 보던 것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테이크 오버인데 얘랑 뜻이 비슷한데 테이크 오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뭐 있었죠? 테이크? 온도 있었습니다. 얘도 떠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등호 표시 해놨었는데 비슷한 유의어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 invest, 투자하다. 토익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Part 5, 6, 7은 다 골고루 나오고 전사 in과 함께 짝꿍으로 잘 쓰이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revenue 같은 경우 잘 나오는 불가산 명사로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merger and acquisition 많이 들어보신 M&A 얘기하는 겁니다. 얘도 잘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관광지 건축입니다. 이것도 뭐 모르기다 좀 잡아두시고 도로교통도 혹시 모르는 표현이 있다면 잘 인지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예술도 의외로도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익 그 파셈 자체가 어떤 뭐 그 비즈니스 영어나 또는 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문화예술도 잘 나오고요. 이런 것도 뭐 other 작가, 그죠? 디렉트 감독 이런 것들, 플레이라이트 극작가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또 셀러브리티 유명 인사 이런 약수 잘 나오니까 인지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요거는 뭐 모든 지문에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용문이나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이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대문자랑 숫자 얘기했었는데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된다면 대문자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걔도 체크를 해두시면 이런 거죠. 지문에 문제의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근데 지문에 그 사람이 없는데 질문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문 어딘가에는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체크를 좀 미리 해두셨다면 빨리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 되게 중요하니까 인물 같은 거 집중하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기사 지문인데요. 제목을 봤더니 GMK to be restructured니까 뭐 재공사는 뭐 그런 맥락으로 재공사 또는 뭐 구조 조정 또는 구성 정도로 재구성 정도로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봤더니 자 Board of Directors 이사회가 승인했대요. Restructuring plan. The move will reduce the company's debt. 어떤 뭐 부채를 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세부 내용 가보게 되니까 이런 거 보이시죠? 회사가 계획한대요. Focus 집중하는 계획을 한대요. Instead on its apparel line. apparel은 많이 들어보시면 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부사로 보시고 대신에 의류에 집중할 것이다. 근데 그 의류가 뭐냐? 만든대요. 대부분의 수익을 회사 수익을 만드는 것이 의류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류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특정 인물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스 종 씨라고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이 will take over 아까 봤었던
떠맡다로 기억하셔서 CEO로 떠맡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래요. 지문에 있는 이름이 괜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 짐작하셔서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현재 상황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식일 겁니다. 뭐 빠지지 않는 그런 건데 자, 기사에 따르면 What does GMK plan to do? 자, 무엇을 계획하느냐? 그죠? 읽었지만 회사에 대해서 기사 얘기해주고 있었고 계획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잘 보셨다면 부채를 줄이는 거 나와 있었죠? 잘 보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무슨 아이템이 만드느냐? 상당한 인컴을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패러프레이즈 기억하셔서 그런 뉘앙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revenue가 나왔었는데 그걸 굳이 또 인컴으로 바뀐 거예요. 또 뭘 바꾸냐? 아까 어패를 기억나세요? 제가 의류라고 했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at is suggest about Mr. 총 이렇게 나왔는데 suggest는 암시하다가 맞습니다. 오케이? 제안하다도 있는데 암시하다도 있어요. suggest는 about과 함께 쓰게 되면 암시로 짐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take over, 그죠? 아까 얘기한 거 take over, assume, take on까지 기억하셔서 같이 바꿔 쓴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responsibility는 책임도 있지만 할 일, 책무의 뉘앙스도 있으니까 CEO로서 할 일을 떠맡은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What is suggest about? 방금 얘기한 거 무엇이 암시되어 있느냐? KLP에 대해서 뭐뭐와 비교해서 competitors, 경쟁사에 비교해서 KLP에서 무엇이 암시되어 있느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그래요. 선택 같은 경우는 암시된 거기 때문에 명확히 지문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추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짐작해 주시고요.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묻고 있으니 대문자 이름 나오면 체크하셔서 꼭 기억하시고요. 작년에 얼마 벌었냐? 이것도 뭐 벌었는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까먹지 마세요. 파트 7은 어떤 어려운 지문이건 어떤 생소한 지문은 거의 순차적으로 풀린다. 여러분 LC 공부도 하고 계시죠? LC 파트 3, 파트 4처럼 파트 7도 순차적으로 잘 푸니까 그 느낌도 순서대로 잘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KLP라는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To invest in.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투자하다고 했었고요. 로보틱스에 투자하는 그런 거를 기사로 해주는 그런 기사문이 되겠습니다. 자, 휴스턴을 기반으로 한 그 회사 이름이 요건데요. 언어는 아까 중요했던 편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월요일에 뎃 이하를 발표했다. 뭘 발표했냐? Plans to invest, 투자한대요. 이 금액을 로보틱 테크놀로지, 사우스 코리아, for use, 사용을 위해서. 무슨 사용? 모든 공장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좀 사용하기 위해서 로보틱 기술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로보틱 기술이 좀 없었나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시게 되면 분석가들이 믿는데 그 회사가 시도하는 중이래. to remain 남으려고. 어떻게 남아? 경쟁력 있게. 누구와? 라이벌 펌스. 라이벌은 잘 아실 거고요. 펌은 컴퍼니의 맥락이니까 다른 뭐 라이벌 회사들과 함께 경쟁 있게 남아있기 위해서 시도하는 중이다.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라이벌은 어떤 회사냐면 그 라이벌 회사들은 has adopted new manufacturing techniques. 새로운 기술을 어떤 채택한 그런 라이벌 회사들과 경쟁력 있게 남아있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KLP의 executives, 중역진들이 나타났는데 they are ready to try them as well. 또 그들도 시도할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역진들이 자, 우리가 연구했는데 다른 회사들을 그리고 we are confident, 자신 있대. This investment, 앞에서 말하는 투자니까 로보틱스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스트 끌어올릴 거래. 우리의 연간 수익을요. 이 금액까지 얼마 이내예요? 5년 이내입니다. 설명했대요. 아까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문장에서 중역진들이 뭐라고 했다라고 했고 류씨가 나왔기 때문에 류씨는 회사의 중역진,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짐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쭉 나와서 뭐 일단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뭐 그동안에 번 돈, 아까 뭐 작년에 얼마 벌었냐 나왔기 때문에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쭉쭉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류 씨가 또 indicate 나타냈는데 KLP가 is constantly 고려하는 중이래요. 다른 방법들을요. to increase profit,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 such as 기억나세요? 우리 파트 6에서 중요해 봤던 거.
그게 뭐냐면 relocating their headquarters, 본사를 이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수익을 좀 올리고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른 회사 비교해서 무엇이 암시되어 있느냐? A였었고요. 아까 본문 안에서 다른 회사들과 함께 경쟁력에 남아있기 위해서 기술에 투자하는 그런 맥락이니까 outdate는 뭐 구시계, 날짜가 지난 좀 뒤로 밀린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이 류씨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지만 중역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류씨는 중역진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얘로 잘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입니다. 작년에 얼마 받았냐? 요거는 그 부분만 잘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이제 마지막 양식 기타 지문은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양식 기타 지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우신 지문 중에서는 제일 짧을 수 있어. 왜? 양식이니까요. 그리고 뭐 기타 지문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짧고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있지만 짧고 간단할수록 내가 흐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케이?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모르는 것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이라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고요. 일정표라면 스케줄 관련 어휘들 많이 나올 것이고, 설문지나 양식도 나옵니다. 그럼 뭐 폼, 양식, 오케이? 뭐 survey, feedback 이런 단어 잘 나올 거니까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 표현들은 꼭 인지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별 어휘가 나왔는데요. 얘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식 기타 지문은 짧고 간단하지만 짧고 간단함으로 키워드가 중요하니까 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걔가 키워드로 나와버리면 그 지문 버리게 되니 꼭 읽어보시고 단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이었다면 다음 시간에 과제 검사할게요 라고 하겠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꼭 잘 봐주시고 모르는 것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타 그리고 양식 지문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보시면 천천히 갈게요. 웹페이지, 설문지, 이력서 뭐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앞으로 토익 시험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토익 시험이 이 나름 또 이 현대 시대 상황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배웠던 게 뭐죠? 아까 이메일하고 편지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양이 줄었고 웹페이지가 많이 나옵니다. 웹페이지 많이 쓰니까요. 이렇게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자, 아까 얘기한 겁니다. 아무래도 짧기 때문에 제목과 볼드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시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잘 기억. 이것도 마찬가지 대문자, 뭐 숫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좀 읽어보시고요. 내용상 판단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됐고요. 파트 7 독해는 결국 절대적인 학습량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령과 지문 유형, 문제 유형 접근하겠지만 내가 읽을 수 없다면 그런 유형, 요령 다 필요 없으니까 읽어줘야 됩니다. 요거 오늘 배우신 거 전략 같은 거 꼼꼼히 좀 숙지하시고요. 필수 어휘들 암기하셔서 반드시 정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 말이 좀 중요한 지문을 반드시 정독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분명히 또 그럴 겁니다. 지난 시간에 문제 유형을 푸시고 나서 지문 풀어봤죠. 그 다음에 해설지 어떻게 해설지 보고 이래서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셨죠. 그럼 도움이 안 됩니다. 오케이? 정독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파트 7의 어떤 문장 하나를 파트 5의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자. 파트 5는 막 끊고 단어 찾고 별짓 다 하죠. 근데 7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꼼꼼히 정독하시고 이겁니다. 풀 때는 빨리, 리뷰는 천천히. 기억하세요. 파트 7은 문제당 1분입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가 있어. 그럼 반드시 2분 내에 푸셔야 돼요. 지문 하나에 문제가 3개가 있어. 그럼 3분 내에 푸셔야 됩니다.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뷰는 천천히. 리뷰는 방금 얘기한 대로 천천히 하나하나 보시면서 분석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을 테니까 파트 7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